1장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저 아이를 보십시오. 분명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니고 있어. 동부여의 궁궐안, 광활한 뜰을 내다보는 유아 부인의 시선이 떨리고 있었다. 유아 부인이 낳은 아이 주몽은 어려서부터 궁중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그는 활을 처음 잡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동부여 왕 금화왕은 주몽의 재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궁궐 안에는 금화왕의 아들들이 이미 왕위 계승을 노리고 있었고 이방인 출신인 주몽이 자신의 후계 구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금화왕의 첫째 아들 대소가 아버지에게 가만히 다가갔다. 아버지, 저 주몽이라는 자가 활쏘기를 잘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사옵니다. 어쩌면 나중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금화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걸려있던 일이다. 주몽이 자라날수록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이 점점 퍼지고 있었다. 금화왕은 결국 결심했다. 주몽이 너무 커지기 전에 제압하겠다고. 주몽은 이미 궁중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유아부인 역시 주몽에게 일찌감치 귀띔해 두었다. 주몽아,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내가 내 길을 찾고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내 마음속에 품은 뜻이 있다면 이제 곧 떠나야 할 것이야. 결국 주몽은 믿을 만한 동료 몇 명과 함께 동부여를 몰래 빠져나왔다. 길도 없는 깊은 산, 늪지, 강을 건너며 주몽 일행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가에 이르러 모두 지쳐 쓰러졌을 때 주몽이 일행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울 개척자들입니다. 여기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신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분명 도와줄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주몽이 기도를 올렸을 때 강 위로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들은 마침내 강을 건너 안전하게 도착했고 새로운 땅인 졸본부여의 자리를 잡게 된다. 졸본의 왕은 왕위를 이을 후사가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이었다. 주몽의 영민함과 재능을 알게 된 그는 딸 소설을 주몽에게 시집 보내면서 졸본 땅에 근거를 두는 새로운 왕으로 맞아들였다. 주몽은 이렇게 하여 기원전 37년경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이때 나라는 고구려라 불렸고 주몽은 추모왕으로 칭해졌다. 2장 초기 고구려의 발전. 초기 고구려는 졸본을 중심으로 작은 부여족 계통의 집단들과 주변 토착 세력들이 함께 어우러진 소규모 국가였다. 하지만 주몽의 리더십과 무예,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의 충성으로 점차 세력이 확장되었다. 어느 날 밤, 졸본성 외곽 마을에서 잔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몽의 휘하 장수인 오이, 마리 협보가 밤순찰을 돌아보다가 불빛을 발견하고 서둘러 달려갔다. 어찌 된 일인가? 적이 쳐들어왔느냐?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주변 소국의 잦은 침략과 빈번한 약탈에 지친 백성들이었다. 번번이 마을을 습격해 가축이나 곡식을 빼앗아가는 무리가 있어 반격하려다 마을 일부가 불탄 것이었다. 오이는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 주몽에게 보고한다. 왕이시여, 주변 소국들이 우리를 쉬운 목표로 여기고 수시로 침탈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고구려가 성장하기 어렵사옵니다. 주몽은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 저들이 우리를 얕보는 만큼 더 강해져야 하오. 우선 군사를 훈련시키고 성을 보강하여 우리 터전을 지켜내야 하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초기부터 군사력 강화와 성곽 건설에 주력했다. 뒤이어 고주몽의 뒤를 이은 유리왕은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겨 국력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3장 태조왕과 고국천왕 시기. 기틀을 다지다. 주몽의 뒤를 잇는 여러 왕들 중 특히 태조왕은 주변 여러 부족과 소국들을 폭속시키고 고구려 영토를 한층 넓혔다. 그에 이어 고국천왕은 빈민구제 정책 등을 실시해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 시기 국내성의 왕궁 마당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두고 신하들 간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고국천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지금 우리 백성들 중에 곡식이 없어 굶어 죽는 자가 한둘이 아니오. 그런 이들을 위해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 후에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까 하는데 어떠하오? 젊은 대신 일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하, 백성들이 원래부터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곡식을 무턱대고 빌려주면 나태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대신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보살피지 않으면 언젠가 백성들 역시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국천왕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진대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소.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들이 앞장서야 하오. 이렇듯 내정을 다져나간 고구려는 주변 세력을 점차 끌어들이고 백성의 지지를 강화하며 계속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4장. 미천왕과 고국원왕. 안팎의 시련과 도전. 미천왕에 이르러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요동 지역으로까지 진출하기 시작한다. 한이 멸망한 뒤 중원을 잇는 세력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고구려는 중국의 군현을 축출해내며 세력을 크게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고국원왕 시기에는 백제와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고국원왕은 강력한 백제군을 상대로 힘겨운 방어전을 치렀고 결국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만다. 고국원왕, 우리는 이대로 백제의 칼끝에 무너지는 것인가? 고구려의 기계를 여기에 묻을 수는 없네. 끝까지 싸운다. 하지만 백제군이 이미 성벽을 뚫었고 고국원왕은 군사들을 지휘하던 중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고구려로서는 큰 충격과 슬픔이었다. 5장. 소수림왕과 고국양왕. 새로운 길을 찾다.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뒤이어 즉위한 소수림왕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라는 대단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며 국가 체제를 다시금 강건하게 만들었다. 궁중에서 왕과 대신들이 나눈 대화를 상상해보자. 소수림왕, 우리가 지난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었소. 그러나 혼란을 딛고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야 하오.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태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며 율령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겠소. 이를 반대하는 자가 있소? 대신일, 저희는 다소 낯선 불교에 대해 의문이 많사옵니다. 그러나 왕께서 그 뜻을 정하셨다면 백성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대신이, 율령이라 함은 국가가 운영될 규범이고 질서입니다. 법은 지키는 자를 보호하고 어기는 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새 제도를 적절히 안착시킨다면 백성들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구려가 체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6장. 광개토대왕. 천하를 호령하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 고구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광개토대왕 시기다. 그는 영토 확장을 통해 광개토, 즉 땅을 넓힌 큰 임금이라는 칭호 그대로의 업적을 남긴다. 광개토대왕은 즉위 초기에 주변 정세를 잘 파악했다. 백제는 아직도 강했지만 내부 사정이 어수선했고 신라는 외구의 침탈에 시달리는 등 삼국이 모두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또한 북방의 유연과 거란 등 이민족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광개토대왕, 고구려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오. 주변의 약소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며 공격해오는 자는 강력히 응징하리라. 실제로 광개토대왕은 신라가 왜구에게 시달리자 군사를 보내 구원했고 이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또 백제를 여러 차례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았으며 북으로는 숙신, 동부여를 정벌했다.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까지 장악해 그 영토는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광개토대왕릉비에는 대왕의 용맹과 국력 신장,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정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다. 오늘날까지도 고대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7장. 장수왕. 평양천도와 남진 정책.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확장 노선을 이어받았다. 그가 취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것이었다. 이는 남쪽으로의 진출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완료한 직후 대신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장수왕, 평양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의 요지로 백제, 신라와 교역하기에 적합한 곳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고
이제 그 기반을 제대로 닦아나가야 하오. 실제로 장수왕은 친백제 세력을 무너뜨리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다. 백제 계로왕은 이때 전사했고 백제는 수도를 옹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부터 한강 상류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땅을 확보한다.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포괄하는 강대한 국가로 남진 정책을 통해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뻗쳤다. 8장 중흥기와 그 뒤 영광과 시련. 장수왕 이후 무렵부터는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 등 여러 왕들이 차례로 즉위했다. 그들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자도 있었지만 내부 정치 싸움과 귀족 세력의 견제 등으로 점차 왕권이 약해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수와 당 등 강대해진 중국 왕조와 대립하게 된다. 그 전에 잠시 등장한 수나라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 하자 고구려와는 갈등이 불가피했다. 9장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7세기 초 수나라 양제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 당시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이끄는 군대는 살수 일대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둔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군이 초반에 대규모로 밀고 들어오자 고구려군은 일부러 후퇴하며 적의 보급선을 끊고 지치기를 유도했다. 그리고 살수 일대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군은 역으로 매복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을지문덕. 우리는 적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적의 약점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이요.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들이 피로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이제 반격의 때가 왔다. 고구려 병사. 살수에서 저들을 몰아내자. 고구려의 기계를 보여줍시다. 그렇게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는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고 참패했으며 결국 큰 위세를 떨치던 수나라는 얼마 못 가 내부 정치가 혼란에 빠져 멸망하게 되었다. 10장 연개소문과 당나라의 침략. 수나라가 망한 뒤 새로운 중국 통일 왕조로 당나라가 등장했다. 당의 태종 이세민은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원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거나 조공 관계를 맺으려 했다. 하지만 고구려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 무렵 고구려는 내부적으로도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 중심에 연개소문이라는 강력한 권신이 있었다.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새로 추대하며 사실상 고구려의 실권을 쥐게 된다. 궁궐회의에서 연개소문은 관료들을 압박했다. 연개소문. 당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신료들은 연개소문의 힘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연개소문은 강력한 국방 정책을 펴고 요동 지역의 성들을 보강했다. 당 동맹도 맺어지면서 고구려는 백제와 함께 한반도 서쪽과 북쪽에서 당의 압박을 막아야 했다. 11장 안시성 전투. 고구려의 마지막 영광. 당 태종은 대규모 병력을 직접 이끌고 645년에 고구려를 공격한다. 거대한 당의 군세가 압도적으로 몰려오자 요동 지역의 여러 성들이 함락되거나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의 전투가 고구려의 용맹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안시성주는 적의 포위를 뚫고 수차례 기습을 감행했다. 당군은 공성탑을 세워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성주와 고구려 군민들은 성을 기어코 지켜냈다. 특히 안시성주는 탄도를 계산해 성벽 위에서 큰 돌을 굴리거나 화살을 퍼부어 당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결국 당 태종은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철수한다. 이 전투 후 태종은 당 태종. 저 고구려 군민의 단결력과 성주의 전략은 참으로 무섭구나. 더 있다가는 우리도 큰 손해를 볼 것이니 철수하자.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가 강력한 국력을 아직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사후에는 고구려 내부의 권력 투쟁이 다시 심화되고 말았다. 12장 고구려의 멸망. 7세기 후반 고구려는 내부 혼란과 외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죽은 후 아들들 사이에 후계 분쟁이 벌어졌고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해 최종적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668년 당군과 신라군이 대대적으로 침공했다. 고구려는 여러 성에서 끝까지 저항했으나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보장왕은 평양성에서 고립되었고 결국 항복하게 된다. 700여 년 이어져 내려온 고구려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평양성이 함락되던 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궁궐과 민가가 무너지는 소리에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섞여 나왔다. 보장왕은 마지막까지 항전하려 했으나 신하들의 만류와 압박 속에서 손을 들어야 했다. 보장왕, 우리 고구려가 이렇게 끝나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참담하고 통탄할 일이로다. 당군 지휘관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탄식했다고 전한다. 당군 장수, 고구려는 용맹하고 강대한 나라였다. 어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멸망 이후 일부 고구려 유민들은 요동과 만주 일대 혹은 한반도 북부 산악지대로 흩어져서 저항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국가체제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옛 영광을 되찾기는 어려웠다. 훗날 대조영 등이 그 유민들을 이끌어 발해를 건국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역사의 장으로 이어진다. 에필로그.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졸본에서 건국한 이래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강대한 고대 국가였다. 북방 유목민들과 대립하고 한, 위, 수, 당 같은 중원을 차례로 지배한 제국들과 맞서며 백제신라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다. 불교와 유교, 그리고 토착신앙이 어우러진 문화에서 탁월한 성곽 건축술과 군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가장 눈부신 전성기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이룩되었지만 그 뒤에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등으로 동아시아 외세의 침략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연이은 전쟁과 내부 권력 다툼, 신라당 연합군의 침공으로 668년에 멸망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남긴 유산들은 매우 크다. 광개토대 왕릉비, 여러 고분 벽화들, 치밀한 축성술과 기마 전술 등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후예들은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가려 했었고 발해의 건국 등으로 그 정신은 또 다른 형태로 계승되었다. 만약 고구려가 조금 더 내부 단합을 이루고 좀 더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역사의 만약은 허망한 가정이지만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족의 자긍심과 문화를 길러온 고구려의 흔적은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 큰 강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고구려의 흐름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고구려가 남긴 유산과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고구려의 흥망성쇠는 치열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자 문화유산이다. 이상으로 고구려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대략적인 흐름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소설적 상상과 실제 역사가 뒤섞여 있지만 고구려의 웅장함과 굴곡진 역사를 느껴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